한덕수 탄핵 기각됐다고 좋아서 설치더니 결국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윤석열이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구치소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도 지지자들 앞에서 무죄인 것처럼 선동하고 쇼를 해대더니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계속 미뤄준 것도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놓고서 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끝입니다. 국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뜻으로 직접 특검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 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29일째입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기각을 인용하면서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미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는 헌재 소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구구 유튜버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정작 정부부터 헌재 판결을 무시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국민들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라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빠르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무질서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약속했던 민주주의 장치가 번거롭다고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내란 수괴가 출범한 정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그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불법으로 시위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언론 매체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그 당 지지자들이 사법기관을 때려 부수고 야당 의원들에게 계란 테러를 하고 지나가는 의원을 폭행하고 이제는 헌재소장을 살해 협박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충격적인데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점 전후로 군이 시신수습용 가방, 이른바 영현백이라고 하죠. 3,100여 개를 갑자기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런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이루어진 직후 3월 12일 군이 한 번 더 약 2억 원 규모의 영현백 3,100여 개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3,000개에 이어서 올해 3월에 또 3,000개를 추가로 구매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의 긴급 공고라며 제한경쟁 형태로 올렸습니다. 만약 계획된 물량이라면 긴급 공고로 진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년 약 1,000여 개 남짓 불과했던 구매량이 갑자기 2배가량 폭증한 것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혹시나 제2의 계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군이 미리 대규모 사망 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다는 보도와 노상원 수첩 속 수거 대상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겹쳐 떠오릅니다. 군은 지금 당장 영현백 긴급 구매 사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의혹은 더 짙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놓고 벌이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사회 불안정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가 만든 정권 그리고 그를 배출한 정당으로 하여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 수괴 선고기일을 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온 국민이 내란 수괴가 다시 복귀하지 않을지 또 계엄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지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법을 자행하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 질서고 법이고 다 때리고 부수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극단주의 세력과 똑같습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나라가 두동강 나는 정도가 아니라 헌정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듭니다.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금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님들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본디 광복이라는 의미는 빚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죠. 지금 일제강점기에 일제로 하여금 드리워진 암흑으로부터의 빛의 의미도 있지만 윤석열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어둠, 그 어둠을 응원봉, 우리 빛의 혁명으로 하여금 다시금 올해 빛을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삼성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김건희 일가 측근의 100대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며 매집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100가지 부정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파헤쳐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30개월 만에 부정과 비리 의혹이 100건에 달하고 그 부정 비리 의혹과 여러 정책 실정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과 대행 그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나서서 무려 40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매달 3건 이상의 부정과 비리가 터져 나왔고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자신들의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다달이 한 건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1회 거부,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 3회 거부, 내란 특검 2회 거부, 명태균 특검 1회 거부, 김건희 특검 4회 거부, 특검에 대한 거부권만 무려 11건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가 발의한 특검은 김건희와 그 일가 측근들의 범죄 의혹과 어쩌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죄를 묻기를 바라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향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다 이제는 하다못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총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이 또 있었습니까?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끔찍하고 악랄한 정권의 그 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틀막 정권의 거부권 남용과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부정비위 의혹을 낱낱이 밝혀 합당한 죄를 묻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 소위 수사 권력기관들이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김건희 세 글자를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싸우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별검증단, 약칭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단을 발족하고 국민합동수사본부를 차려 활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굳건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일가 측근 100대 부정비리 의혹들이 결코 캐비넷 속에서 미제 사건으로 잠들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오늘 이 광장의 외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